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지난 1월 20일 무려 72년 만에 판결 소식이 들렸는데요. 관련된 내용 김순호 변호사 그리고 김기룡 전남도의회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순 사건 재심 판결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 여순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순 사건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사건입니다만 알고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가 군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항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 진압권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여수 순천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 경상남도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제 지난 1월 20일 기다림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순천역에서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시던 비롯한 세 분의 희생자 유족분들께서 2011년 광주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가운데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여순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재심을 결정했고요. 재심 판결 근거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장한봉 님 경우 당시 미군정 시기에 발령되었던 포고령 제2호 국권문란죄를 위반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내용이 미군정 시기에 발령이 되었고 당시에는 미군정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무죄로 판결이 되었고요. 또 형법 제77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제출되었더라도 불법 구금 후에 제출된 자료는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고도 일시, 장소, 행위 등 공소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보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타당하지 않으며 상당히 중대한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그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공소사실을 하는데 약 7개월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칫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었는데 유족과 여순 사건 재심 대책위원회에서는 당시의 신문 기사 또 외신 기자의 탐사 보도, 국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호남지구 개헌사령부가 작성한 사형 집행 명령서를 발굴해서 단순한 지휘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포괄적인 판결문이라는 논거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해서 검찰이 무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처럼 무죄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의미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제주 4.3 사건에 관한 재심 판결도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사실은 예전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 보니까 공소장과 판결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검찰에서 아예 공소 기각 구형을 하고 재판부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검찰에서 마지막에 이 공소 내용을 특정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 자료를 찾아내서. 하지만 그게 구성 요건에 맞는 명확한 공소장이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적으로 위험한 위법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간인을 군사재판에서, 법원에서 군사재판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계엄법이 발령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이게 계엄하에 진행된 절차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위법이 많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에 의한 폭력 사태로 희생된 분들인데 이분들의 죄가 없다는 게 무죄라고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이전의 검찰의 태도와 다르게 검찰도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그래서 구형을 할 때 무죄 구형을 하고 판사도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심까지는 수년이 걸렸고 명예회복까지는 7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암울했던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여순 사건 발생 이후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역사 왜곡을 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그 박정희 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보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여순 사건을 대표적인 반란 사건으로, 또 여순 지역을 반란군 지역으로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해왔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여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지만은 사실 제 추측으로는 많은 어떤 위협과 억압을 당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삼엄한 시기였죠. 그리고 유족들의 그 말 못할 고통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을 정도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순 사건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으로 인식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잘못된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여순 사건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권의 독립, 또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순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재 정권 또 군사 정권의 왜곡된 역사의 실체를 밝히고 올바른 사법 정의를 세웠어야 됐는데, 사실 권력자 또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여순 사건뿐만 아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각종 민주화 운동 관련된 재판에서도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김순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 재심 판결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검찰에서도 그 공소 사실을 작성하는데 7개월이 소요되고, 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또 이에 항고하고 또 재항고하는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은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여순 사건의 재심 판결이 72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순 사건 재심 판결이 분명히 다른 유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여순 사건 재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호남지구 계엄사령부가 주관한 9차 군법회의까지 민간인 3,715명이 재판에 회부되어서 2,68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고 장환봉님은 3차 군법회의에서 616명과 함께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요. 46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약 2,000명 넘게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또 유족과 지역사회에 따르면 그 민간인 또 군인 경찰 포함해서 약 15,000명 이상이 희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재심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재심 판결의 결과가 앞으로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1공화국 시절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들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새로 나라가 건국이 돼야 되는데 이때 보면은 저희 나라가 이 국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왕이 백성들을 윽박질러서 가르치려 하는 것처럼 이때 국가가 겁을 주고 일벌백계를 해서 내 말을 듣게 하겠다 이런 행태로 굉장히 탄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공화국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이 제주 4.3 사건, 그 연장선상에 선 이 여순 사건, 그리고 쭉 계속 뭐 대구 항쟁이라든가 뭐 보도연맹 학살 사건도 있고 경선 코발트 탄광 학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게 계속 현대사까지 이어오면서 5.18 뭐 민중 항쟁까지 이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히 1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가에 의한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다툴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특별법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서 국회에서 일거에 좀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제주 사건은 이제 재심 결정이 나고 나서 그 피해자들이 이제 형사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상액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도 또 이제 민사적으로 또 국가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 사건은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고 그것도 개정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 보상 과정이 마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모든 사건을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고 또 특별법을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가에 의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이걸 통합해서 다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특별법 제정이 이번 재심 판결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순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주 특별법 제정 되기 전부터 이제 국회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번 상정이 됐었는데 아직 채택이 안 되고 보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 드렸지만 이제 저희 정치권의 관심뿐만 아니라 많은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순 사건이 굉장히 저희 현대사적으로 비극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보안법이 생기고 또 무슨 보도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연좌제가 생겨 가지고 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게 누명을 씌워 가지고 그 자식들, 친척들까지 이렇게 감시하는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또 널리 알리고 희생자들을 이제라도 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게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 판결 특히 이번에 내린 순천 형사 1부 2부 여기에서 70년이 지난 오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
하면서 또 사법부를 대표해 일찍 명예회복에 힘쓰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이 특별법 제정에 좀 큰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지금 와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고 해서 또 이슈로 받고 옛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명이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은 진실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거에 이제 반란을 했다. 그래서 항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이 섞여가지고 그 다른 일반 사람들을 죽였다. 그 이제 거기에 동조를 했다 그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일부의 군인들은 이제 북한 빨치산으로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빨치산이 된 거죠. 그런데 남아 있는 양민들을 사실은 이제 부역 그럼 뭐 반란에 따랐다. 사실은 반란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엄청난 숫자를 죽였습니다. 그 뭐 기록에 보면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운동장으로 다 나와라. 이때 집에 있으면 안 나오면 죽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뭐 운동장에 뭐 7,000명, 8,000명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뭐 부역에 가담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판별을 해서 막 그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참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좌우에 이념 대립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후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국민들을 감시하고 해가지고 이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지 않게 엄청 은폐를 해왔고 또 만약에 누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면 저 사람 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거 연루돼가지고 불이익을 입으니까 밝혀지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정확하게 알려지려면 사실은 그때 진상들이 낱낱하게 다 드러나야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그래야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또 반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역사적인 교육부터 바르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김순호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여순 19 사건,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 또 명예 회복, 또 피해자, 또 유족들에 대한 배상,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그 근거는 바로 특별법입니다. 지금 제주 4.3 사건, 또 충북 노골리 사건, 경남 거창 사건 등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어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그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순 사건만 비단 지금 한 발도 지금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 반드시 20대 국회 아니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잘못된 그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의 영향으로 아직도 반란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여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에서 학교에서부터 또 사회 곳곳에서 여순 사건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전라남도 의회도 지금 작년에 여순 사건 단독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올해에는 반드시 단독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전남에서부터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이를 기폭제로 해서 특별법 제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여순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해 사회가 더욱더 따뜻한 시선과 함께 빨리 해결책이 마련되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무죄 선고를 시작으로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다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